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모든 지표들이 여름 불장을 향하여 뜨겁게 마그마를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 거품에 기름을 부었던 정부와 민주당의 태도가 급변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완화 대책보다는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이어갈 태세입니다. 또한 국토연구원과 한국은행은 물론 요미우리, 블룸버그, IMF, OECD 등의 국내외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을 강력하게 또다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매물 안내는 02501-7554, 유료상담 안내는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이틀 동안 쏟아진 부동산 날벼락, 대추락 빨라진다. 그동안에 정부와 민주당이 좌충우돌했죠. 어떤 확실한 부동산 대안을 가지고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계속 펼치는 게 아니라 또 유화책을 썼다가 또 한쪽에서는 강력대책을 써라, 이렇게 혼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무주택자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어야 한다고 이제 판단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불안한 2030 세력들, 여기 지금 헬리콥터에 사람들이 막 매달려 있습니다. 막차 떠나려고 이제. 자, 이 막차가 천국을 향한 막차입니까? 지옥의 불구덩입니까? 180도 확 달라진 민주당 부동산 대책. 자, 먼저 송영길 참 비판 많이 받았죠. 뭐 90% 대출해줘라, 뭐 해라. 그 민주당을 이끌면서 부동산 정체성이 없는 행동으로 했어요. 근데 공급 폭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공급 폭탄, 그 특기를 조성해서 집값을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나 집 말고 이제 공급을 아예 속전속결로 많이 하겠다. 정세균, 규제를 계속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 지금까지는 막 이곳저곳에서 선심성 공약 대책을 썼는데 그렇게 갖고는 안 된다. 자, 투기에 일관성 있게 대응하자. 그 전에 김부겸 임대주택 폐지, 불로소득은 환수하고, 이재명 갭투자 환수, 거래 허가제, 수도권 다 뜯어야 한다. 김두관 임대주택 폐지, 투기꾼들은 처벌해야 한다. 이주열 이제 금리 인상 아주 집값 거품이 심각하기 때문에 코앞에 왔다. 이처럼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자, 여권에서 이렇게 많은 목소리들이 집값을 잡아야 한다. 특히 이번에 쏟아지고 있어요. 이것뿐입니까? 아마 이게 국내외 기관에서 언론은 거의 보도도 안 해요. 여러분들, 언론은 집값 띄우기에 열중하고 있어요. 지금 불장이다 뭐다, 언론 말 믿지 마세요. 자, 국내외 기관 부동산 거품 또다시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전에도 IMF 같은 경우는 여러 번 경고했잖아요. 먼저 국토연구원이,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곳이 전국 버블이 지금 최고치라고 해서 지역별로 나눠놨어요. 이 사람들이 뭐 할 일 없어가지고 버블이 최고치라고 하겠어요? 오히려 정부기관을 정부를 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버블을 키웠다고. 그렇지만 하고 있잖아요. 자, 10년 하락설 이것까지도 내세우고 있어요. 공급 폭탄 과잉까지도 지금 미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연봉 18배 거품, 지금 자기 나라는 10배밖에 거품이 아닌데 우리나라는 18배. 인구 급감하고 있고 저출산 심각하다. 즉 일본장 날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요미우리는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IMF, 한국 가계부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했고, IMF 같은 경우 전세제도, 전세 대출 이것도 경고했었어요. 집값 거품을 강력하게 경고. OECD 주택거품 경고하고 있죠. 금융 비대칭. 자, 이 OECD에서 나온 자료, 우리나라 주택 상승률이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 자료가 형편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자료 믿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거품 경고는 사실상 세계 1위에서 3위 안에 들어가요. 무슨 꼴찌입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블룸버그 통신. 자, 코로나 유동성 때문에 우리나라 거품이 커졌다. 부동산 급락할 수 있다. 자, BIS 국제결제은행이라고 아주 중요한 은행이에요. ADB 아시아 쪽이죠. 가계부채 경보, 신용 갭, 이 두 가지를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고 나섰어요.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경고한 국내외 기관들이 상당히 많죠. 특히 최근에 와서 부쩍 늘어났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집값이 뛰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지금 무섭게 뛰고 있는데, 자, 이제 이거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깔 보세요. 점점 이 빨간색이 점점 진해지죠. 이 상승장 집값 거품 폭등을 했는데 2013년에 4억짜리였던 게, 이게 서울 기준으로 할게요. 2015년에 5억 정도 했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 2017년에 약 6, 7억 정도 했던 게 19년에 9억, 2021년에 10억을 돌파해 버렸어요. 4억이 무려 10억으로 6억이나 뛰었습니다. 거의 100% 이상 뛰었죠. 그러면 이렇게 왜 집값이 폭등을 했느냐? 가장 잘못된 게 이건 거예요. 부동산 정책이에요. 25번이나 정책을 폈고 종합대책만 해도 6, 7번 폈는데 집값을 확실하게 잡는 대책인 보유세,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 그리고 갭투자, 이거를 안 잡은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이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도움도 안 되는 규제 정책을 써가지고 집값이 뛰게 됐어요. 이게 패착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최대의 패착이야. 이게 폭등한 이후에 부동산 정책이 있다. 그 다음에 유동자금입니다. 돈이 넘쳐나요. 지금 화폐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임대주택 사업을 장려한 것도 엄청난 패착이에요. 다주택 매물 잠김도 패착입니다. 즉 지금 정부가 부동산 정책, 임대주택 사업 장려, 다주택 매물 잠김, 이 세 가지나 관여해야 하고 있어요. 집값을 잡아야 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악수를 둬가지고 집값이 폭등한 거예요. 2030 영끌도 막바지 집값 폭등하는데 악영향을 줬고, 금리 인하, 자, 팬데믹 사태에서 금리가 계속 내려간 것도 악영향을 줬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례 때문에 집값이 폭등을 해버렸죠. 그런데 자, 이제 반대로 갈 거예요. 반대로 이제 파란색이죠. 점점 진해지고 있죠. 이제 안으로 들어올수록 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집값 폭락 2021년에 10억입니다. 뭐 혹시라도 1년 더 뛴다고 하더라도 11억? 뭐 11억 5천 가면 뭐 하겠어요. 이 추세는 변함이 없어요. 자, 2022년 9억, 2023년 7억, 2024년 5억, 2025년은 반토막도 더 나는 4억. 즉 무슨 얘기냐? 자,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 이건 몇 년 빠지냐에 따라서 집값 폭락폭이 비례하는 거예요. 예전에 2010년부터 13년까지 4년 빠지다 보니까 반토막 났고, 어떤 것들은 3분의 2 토막 난 것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2년이 빠지느냐 4년이 빠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현재 이 집값이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폭락을 하느냐?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 가장 큰 게 공급 과잉입니다. 공급 과잉. 지금 여러분들 상상 초월이에요.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지도 쫙 펴놓고 보세요. 200만 가구 엄청난 거예요. 인구는 급감하고 있고 1인 가구만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늘어난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이겁니다.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 포함해가지고 다주택자의 매물이에요, 매물. 집값이 하락하고 갭투자에서 이게 역전 현상이 벌어지면 못 버텨요. 다주택자들은 주로 갭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매물이 이렇게 쏟아집니다. 이거 1000만 채에 합쳐가지고. 자, 거품 붕괴. 당연히 거품이 많이 안 꼈는데 폭락할 리가 없잖아요. 거품이 엄청나게 꼈기 때문에 폭락하는 거고, 심리가 위축됩니다. 하락장에는요, 지금은 상승장에는 매수자가 참지 못해서 패닉바잉, 영끌을 하지만 하락장에는 불안해가지고 공포, 패닉 때문에 오히려 던지게 돼요. 매도자들이 참지 못하고 심리 위축. 사는 사람들 아예 사지도 않죠. 이 인구 급감, 그 다음에 가장 원인 제공이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끊을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은 당장 이어집니다.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 세 차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자, 국토연구원 전국 버블지수 강력 경고했다. 한번 보자고요. 집값 버블, 대전, 경기, 세종은 위험 수준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전국 곳곳이 고평가. 안전지대는 도 단위밖에 없어요. 도 단위. 도에서도 15다는 군. 여기 보세요. 자, 이게 분기별로 나눠놨어요. 지금 이번에 1분기 때 1.29로 그냥 고평가 해놨는데 그 전에 1.84. 이건 버블 위험 수치죠. 자, 그 다음에 경기도 버블 위험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인천 고평가, 부산 고평가,
50 넘어가면 고평가나 버블 위험입니다. 대구 고평가, 광주 고평가, 대전 버블 위험, 엄청 위험하죠. 자, 그리고 세종 버블 위험. 지금 대다수, 자,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색깔 지도로 한번 보세요. 버블 지수 아주 쭉 있네요. 다 광역시하고 뭐 그 다음에 수도권하고 세종. 오히려 지방은 버블 지수가 마이너스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중소도시 뭐 1억짜리, 8천짜리, 2억짜리 이런 것들은 버블 수치 거의 없습니다. 올 1분기 수도권 버블 지수 1분기만 놓고 보면 경기도가 1등, 인천이 2등, 서울이 3등이에요. 근데 8년째 놓고 본다면 서울이 가장 심하고 그 다음에 경기, 인천, 광역시는 전체 평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물론 버블 지수긴 해요. 근데 광역시는 상위 30%가 왕버블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주 비싼 아파트들 상위 30%는 난리가 날 거예요. 거기는 회복도 못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광역시 비싼 아파트 잡지 마세요. 돈 있다고. 자, 이제 가계대출과 주택 착공 가격 상관관계를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대출입니다. 이거 분홍색이 대출이고 까망색이 가격이에요. 어때요? 대출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가격 집값도 뛰죠. 대출 올라가니까 집값 뛰죠. 떨어지니까 집값 떨어지죠. 대출 올라가니까 집값 뛰죠. 떨어지니까 집값 떨어지죠. 이렇게. 그러다가 또 올라가니까 집값 뛰고 있죠. 즉 대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집값이 뛰어요. 지금 말만 대출을 옥죄지 정부가 대출을 일부러 방치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가계부채죠. 그거 진작부터 막았어야 돼요. 대출을. 근데 막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계대출을 많이 하니까 집값이 폭등을 한 거죠. 주택 착공, 여러분들, 자, 착공한다는 말, 이제 지금 막 집을 짓는다는 말. 집을 많이 지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값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집을 조금 지으면 집값이 많이 올라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급과 주택, 공급과 가격은 이렇게 반비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자, 그런데 웃기는 게 있어요. 공급량이 늘어나는데 이거 지금 이게 자, 핑크빛이 주택 공급량이에요. 착공량. 그냥 분양, 입주도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주택 가격이 올라갔어요. 어떻게 공급이 많은데 주택이 올라갔네요? 여기 보세요. 떨어졌는데 주택은 더 내려왔어요. 자, 여기 공급이 올라가는데 착공을 많이 하는데 또 집값 올라갔어요. 파란색. 여기 보세요. 거의 비례하지 않나요? 예외 있나요? 자, 떨어지니까 떨어지고, 자,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여기 올라가니까 팍 뛰고. 자,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지금 내년부터는 공급이 뭐 서울이 줄어드니까 집값 폭등할 것이다.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공급이 줄면 집값도 떨어져요.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이 올라가요. 왜 이렇게 예외도 없이 그러느냐? 그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집값이 상승장에는요, 상승장에는 웃기는 게 건설사도 또 막 지는 거야, 집을. 그러니까 그 많은 매물을 소화해요. 어차피 부동산은 공급 문제가 아니에요. 심리 문제야. 심리하고 정책 문제. 심리하고 정책이 형편없다 보니까 계속 뛰는 거야. 공급이 많아도. 근데 떨어질 때는 집값이 떨어지니까 건설사가 분양을 안 하는 거예요. 미분양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304고 영끌은 계속됩니다. 보시면 먼저 한국 정책 금리, 이제 금리 여기까지는 좀 안 맞았어요. 왜냐면 고금리 시대에서는 꼭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201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일치합니다. 보실래요? 자, 금리가 내려가니까 집값 올라가죠. 이제 반비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금리가 내려가니까 집값은 올라가죠. 서로 반비례하고 있는 게 확실히 드러나죠. 자, 이 파란색 주택가격, 여기 핑크빛, 이게 바로 정책 금리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현황. 최근에 왜 노원, 서초, 송파가 많이 뛰었냐면
재건축 기대주들이 여기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서울 평균이 0.12인데 비해서 이렇게 높은 거예요. 특히 노원구는 지금 몇 주간 지금 1등 하는지 모르겠어요. 노원구 투기과열 지구, 여기 노원구를 아예 거래 허가제로 묶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뛰었을 거예요. 근데 또 핀셋이죠, 이것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서울 전체, 경기도 전체 묶어버려야 돼요. 거래량이 있든 없든. 그러면 안 올라가요, 집값. 자, 그 다음에 3040 아파트 매입 비율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 지금 6월 둘째 주잖아요, 여기. 자, 30대 36.6으로 1등이야, 1등. 패닉바잉이 끝나질 않고 있어. 거래량은 어떻게 되냐? 거래량 급감하는데도 전국 아파트가 89주나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끝자락을 보자고요. 계속 내려가서 2021년 이게 6월 달이고 5월 달. 자, 여기 거기 보시면 거기 좀 줄어들고 있죠. 물론 저번 달보다 이번 달이 조금 늘어나서 여름에 또 폭등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범하고 있는데, 자, 근데 지금 어찌됐거나 큰 틀에서는 추락. 자, 경기도는 서울보다는 훨씬 많아요. 14,000건까지 있으니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쭉 떨어지는 형태. 그리고 5월 달은 좀 늘어났는데 6월 달 또 봐야겠죠. 자, 세종 아파트 거래량 보세요. 그냥 이렇게 추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지금 유일하게 5주째 마이너스가 세종입니다. 전국 아파트 89주 연속 상승.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드는데도 상승을 하고 있다? 이건 다주택자들의 매물 잠김 때문에 그래요. 강남 재건축, 평당 여기 한번 분기됐을 때 봐요. 개구리 올챙이 쪽 한번 뒤집어 보자고요. 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여기 파란색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게 0이야, 0. 0 밑으로 이 빨간색 엄청나게 추락을 했죠.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자,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0입니다. 이게 0. 0인데 어떻습니까? 2017년부터 엄청나게 부울경 해가지고 이렇게 폭락을 했네요. 즉 떨어질 때는 이렇게 막 5년, 6년 뭐 이렇게도 빠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 돼요. 집값은 올라가면 다시는 안 빠질 것 같죠. 91년, 97년, 2003년, 2010년, 자 20년 만에 4번이나 2, 3년 단위로 폭락했어요. 자, 이제 KB 부동산 주가 매수 심리 쭉 96, 97까지 지금 올라가고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여름을 향해서 또 불장을 펼칠 건지, 이번에 정부 대책과 국내외 기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떨어질 건지, 대구 집값 3년 새 17%나 뛰었다. 특히 한국은행이 경고를 하고 나섰어요. 심각한 조정을 할 것이다. 이게 0인데, 자, 이게 0이에요. 0, 0. 0인데 이 빨간색 대구 올라간 거 보세요. 이 전국 단위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죠. 전국 최고의 거품은 세종. 이게 지방에서 따지면 세종 다음이 어디냐? 대구입니다. 부산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쭉 요즘 이제 이것도 지금 계속 상승하고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확 줄어들고 있죠. 세종 닮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제 추락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PIR 추이와 주택거품 신기록 경진. 이게 옛날에 2007년 버블7 때 아주 집값 거품이 심했을 텐데 수도권은 이미 달성한 지 오래고, 전국도 이미 추월했고, 지방도 이미 추월했고, 즉 전체적으로 역사상 당군 이래 최고의 거품이다. 자, 현재 집값 고평가 2007년 대자비가 아니죠. 그때보다 거품이 심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훨씬 더 높잖아요. 이렇게 화살표가 위로 와 있죠. 그리고 이거 통화량이 이렇게 파란색 통화량이 올라갈수록 집값이 이렇게 같이 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비단 이 자료만이 아니라 아까 여러 기관들이 경고했던 거하고도 일맥상통. 자, 주택부담지수.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2021년 1분기 166까지 치솟았죠. 또 미친 거 아니나요? 이게 지금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지금 집값이 제일 비싸다는 뜻이에요. 부담지수. 주택 구입 부담지수가 높다는 것은 제일 지금 비싸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KB 옛날에 7, 8년 때도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엄청 거품 심하죠. 지금 집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패닉바잉, 영끌, 다주택, 갭투자. 정말 부동산 거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일부 저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거품이 최고치에 이른 상황이니까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이 무주택 탈출의 천국의 열쇠가 아니라 잘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마지막 열차가 아닌지 곱씹어 볼 때입니다. 감사합니다.